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K방사는 힘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은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1위의 미사일 강국으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은 집속탄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어 다수 국가들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인 자탄이 내장된 무기입니다. 공중에서 이를 넓은 범위에 흩뿌려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어 기존 폭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개발된 신형 집속탄은 기존 무기에 비해 15배 이상의 강력한 위력을 지니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방산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다수 국가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집속탄을 가장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방산에 관심을 가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신형 집속탄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후티 반군의 공세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및 다수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격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후티 반군이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의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방위 무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기존 KTSSM과 천무 미사일을 통해 강력한 타격력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에 따라 사격 가능하도록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KTSSM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개량형 천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근 기존 KTSSM의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확장한 개량형 KTSSM2의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천무 도입국들이 도입을 앞다투며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침투형 유도탄두를 탑재하여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 및 벙커를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TSSM2는 사거리가 기존 180km에서 300km로 확장되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압력탄두, 고폭탄두, 자탄탄두 등을 장착할 수 있어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천무의 집속탄 로켓은 650개의 자탄을 탑재해 단 한 발로 축구장 4개의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KTSSM2는 직경이 600mm로 증가하며 탄두 중량이 늘어나 그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에 필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KTSSM은 등장 초기부터 뛰어난 명중률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KTSSM2는 더 긴 사거리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춰 한반도의 방위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과 명중률, 사거리 외에도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가격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미사일로 알려진 토마호크가 한 발당 약 150만 달러 20억 원에 달하는 반면 KTSSM은 한 발당 약 50만 달러 6억 7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KTSSM2 또한 성능이 개량되었음에도 유사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KTSSM2의 저렴한 가격은 대량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절충형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이로 인해 KTSSM은 북한의 대규모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 고성능 군용 GPS를 탑재하고 관성 항법 장치와 같은 유도 시스템은 비용 효율적인 부품을 활용하여 원가 절감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KTSSM2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특정 발사대가 아니라 다양한 시설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천무를 보유한 국가들의 수출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천무를 포함한 한국 방산 무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 대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무기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깨닫고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량으로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사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무장거리 로켓을 사용해 후티 반군을 강력히 타격하며 그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기습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사우디군은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후티 반군의 주요 거점을 보복 폭격했습니다. 이때 사거리 880km에 달하는 천무장거리 로켓이 투입되어 실전에서 처음으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국지적 도발을 지속하던 후티 반군은 이 강력한 공격 이후 크게 위축되어 정면 충돌을 주저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강력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천무이지만 사우디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천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KTSSM 전술탄도 미사일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휴대가 가능한 무기인 현무와 달리 쉽게 거래되는 무기는 아니지만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체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을 겨냥한 사우디군의 공격에 천무가 사용되면서 그 명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천무는 미국의 MLRS나 하이마스와 비교해도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천무는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보다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며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발사 준비 시간과 발사 후 위치 변경 시간이 짧아지고 빠지는 전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얼마 전 고폭 유도탄과 집속탄 48발의 압도적인 화력을 확인한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동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하며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등 레드팀 국가들도 한국의 천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견제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외신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천무 실사격 훈련 영상은 한국이 강력한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연례적인 행사라기보다는 실제 전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결연한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훈련은 육군이 주관했지만 해군, 공군, 심지어 해경까지 참여하여 육해공 통합 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장소는 충남 보령 웅천 사격장이었으며 천무의 239mm 유도탄이 서해 55km 지점의 암초를 목표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탄 사격과 표적지 연속 타격이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특히 전탄 사격 장면은 리코일 컨트롤 후 폭풍 반동 제어과 런치 인터벌 발사 간격의 큰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천무의 발사 간격은 기존 5초에서 3초대로 단축되었으며 12발 탄창의 전탄 발사가 40초 미만으로 이루어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발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군 관계자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해외 바이어들까지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천무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장성들 중에는 과거 한국의 방산 무기를 외면했던 노르웨이 출신 장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천무는 최근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4에 참가해 처음으로 유럽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많은 관람객과 전문가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드는 모습이 오플런을 연상케 했습니다. 전시회 종료 후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천무 도입에 대해 한국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르웨이는 올해 말까지 천무 도입 결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사토리와 이번 실사격 훈련에서 보여준 천무의 신뢰성과 빠른 납품 보장은 노르웨이가 천무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는 2028년까지 천무 16대를 배치하고자 하며 한국은 이를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과거 K2 전차 대신 독일 전차를 선택한 노르웨이는 독일로부터 실망스러운 납품 지연을 겪었으며 이번에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계약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지만 수량과 배치 일정은 어느 정도 공개되었습니다. 스웨덴은 2030년까지 최대 18대 천무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인접한 국가로 최근 NATO에 가입한 만큼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한 뒤 스웨덴이 이를 이어받아 도입한다면 양국의 무기체계 통합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천무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스웨덴과 노르웨이 외에도 루마니아 역시 천무의 잠재적 도입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K9 자주포 도입을 확정하며 한국 방산에 또 다른 성과를 기록했는데 K9 도입 이후 천무 도입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천무를 도입하는 유럽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레드팀 국가들의 반응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인 소우는 루마니아를 비롯해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 성공 사례에 주목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매체를 인용한 보도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될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전에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포탄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힌 전례가 있는 만큼 만약 천무와 같은 고성능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러시아에 더욱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 또한 자신들의 방산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PHL-16이라는 다연장 로켓포를 UAE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천무와 비교하면 여러 기술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예컨대 PHL-16은 여전히 수동장전 방식으로 인해 초기 발사 준비 시간이 5분이나 소요되는 반면 천무는 16초 만에 발사 준비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한 PHL-16은 후폭풍 반동 제어가 부족하여 발사 시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는 반면 천무는 발사 간격 3초, 재장전 시간 160초로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로 인해 천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연장 로켓포는 장기적으로 탄약 구매와 운영이 이어지는 무기체계이므로 천무가 우수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중국이 이 시장에 끼어들 기회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폴란드에서는 K9 자주포와 K239 천무 기반의 폴란드형 호마르케이의 도착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 카일 워홀은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통해 한국의 무기 납품 속도는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반성해야 할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납품한 K9 자주포와 호마르케이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주문 무기를 납품하는 속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평균 3배 이상 빠르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의 라인메탈이 생산을 재개한 PZH-2000 자주포는 납품 일정이 매우 느려 한국의 K9 자주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독일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신규 주문으로 인해 PZH-2000 생산이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빠른 납품 속도와 효율적인 공급 체계에 비하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에야 첫 번째 납품이 가능하며 2030년까지 모든 납품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반면 폴란드는 한국에 주문한 K9 자주포를 단 2달 만에 인도받아 그 속도의 차이를 극명히 드러냈습니다. K9 자주포가 처음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나와 이를 환영할 정도로 한국의 빠른 납품 속도는 현지에서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 방산업체들이 무기를 3배나 빠른 속도로 생산하고 있다며 전 세계 방산업체들이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당 350만 달러의 K9 자주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제작 기간은 6개월 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프랑스 방산업체 넥스터가 제작하는 카이사르 자주포의 30개월 제작 기간과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미국의 M777 곡사포를 생산하는 BAE 시스템즈 역시 새로운 주문을 받아 생산을 시작했으나 초기 물량은 내년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반면 한국 방산업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산시설을 3차례나 확장했으며 야근과 주말 근무를 추가하면서 서구권 방산업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무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빠른 생산 속도와 유연한 운영 체계가 혁신적인 프로세스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창원에 위치한 한화의 공장 근로자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추가하며 서구권 대비 3배에서 5배 이상의 빠른 생산 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방산 수출이 증가하면서 미국이 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미국은 오히려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과 같은 방산 선진국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이유로 빠른 납품 속도와 미국의 협력을 꼽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루마니아와 구입을 검토 중인 슬로바키아 등은 한국산 무기의 신속한 납품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처럼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한 국가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주문한 무기를 기다리는 국가들은 지연된 납품으로 인해 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체 더 디플로맷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판매에 대응하여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에콰도르가 2억 달러 상당의 낡은 무기를 미국산 신형 무기와 교환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느린 무기 생산 속도와 비싼 가격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틈을 이용해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의 확장을 막기 위해 협력할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납품을 내세워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품질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한국산 무기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확고히 잡아가고 있어 중국은 점점 더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에게 밀리지 않도록 도와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이 확정되면서 유럽에 배치된 수백 대의 K9 자주포가 한국의 승인을 받으면 우크라이나를 지나 러시아까지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 자주포로 불리는 K9 자주포가 러시아를 상대로도 그 명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군이 K9 자주포의 성능에 의구심을 가졌으나 실전 도입 이후 확실히 그 성능을 입증하며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신뢰를 얻었습니다. 한국에서 공개한 K9 자주포의 실전 운용 영상은 이 모든 의문을 해소했고 K9 자주포의 가치는 더욱더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 K9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군이 운용 중인 K9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에 배치된 K9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 등 5개 국가가 K9 자주포를 주력 자주포로 운용 중입니다. 이 K9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될 가능성은 이전부터 논의되었으나 한국의 살상 무기 지원 금지 정책으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에 배치된 K9 자주포들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력한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꾸고 러시아의 강력한 반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여러 유럽 국가에서 실전에 투입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고 한국은 유럽 무기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와 인기는 유럽에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제18기계 화사단에 배치된 K9 자주포와 호마르케이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이 빠르게 인도한 무기들은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은 유럽의 주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력과 생산 속도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와 중국 같은 레드팀 국가들에게 강력한 위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산 무기들이 우크라이나에 유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한국의 방산 발전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세계 무기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국방탐구생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방산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